안녕하십니까. 자산간 비교의 인종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 저를 포함한 평범한 사람들이 정말로 성장성이 좋은 구조적 성장 주식들을 싼 값에 팔아버릴 수밖에 없고, 또 꾸역꾸역 기어 올라간 것을 보고 결국에는 탐욕에 멀어서 좀 고점에서 많이 사고, 더 올라가면은 그때는 공포에 더 많이 산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샀던 그 주식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버블이었던지 어떤 외부의 조건이었던지, 그쵸? 왜냐면은 이러한 성장 주식들은 그만큼 매크로 환경이나 아니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크기 때문에 급격하게 폭락하는 걸 보고 고통스러워 하다가, 그죠? 병까지 나다가 석 달 뒤에 매우 싼 값에 다시 팔아버리고 다시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을 거야. 나하고는 안 맞아.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저 같은 인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러한 공격적 성장주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결론은 미국의 장기 국채를 함께 보유해야 된다.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 시점에선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린 게 2023년 올해 4월 9일 날 제가 2분기 이후 2023년 2분기 이후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로 제시를 한 화면입니다. 모든 ETF나 아니면은 이 비중이나 이런 것은 전혀 바뀐 게 없고요. 그대로 이제 갖고 왔습니다. 근데 뭘 이제 오늘은 자세한 내용은 이제 말미에 붙여드릴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그때 설명해드린 거 각각의 ETF나 어떤 왜 그런지 이런 테마는 구체적인 테마는 들으시면 되고, 핵심은 우리가 투자해서 성공하려면 구조적 성장 주식을 보유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결국에는 미국 비중이 대부분이어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이걸 보유하기 위해서는 수비 자산 중에 채권 자산을 25%는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격 6대 4의 비중이지만 구조적 성장 주식이 36%, 약 40%고 채권의 비중은 25%입니다. 그죠? 투자 적격 등급 이상의 채권의 비중이 25%라는 겁니다. 채권 비중이 이 공격에도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하이힐드고요. 핵심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채권 중에서 미국 국채, 그 중에서도 장기채, 그리고 구조적 성장 중에서도 미국의 성장 주식이다. 그러면 웡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죠. 웡 이제 다 잘 아시는 QQQ하고 매우 비슷한 그런 구조의 그런 상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어볼 텐데요. 그러면 구성을 보면 애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미국의 7개 회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을 우리가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장기 채권을 보유했을 때 듀레이션 리스크라고 해서 이자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리스크가 두려워서 쉽게 매수를 못하는 측면이 있고, 2022년도에 이제 2022년도에 채권 투자하셨던 분들의 굉장한 이제 아픔이 그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설사 단기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더 올라가서 장기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그 떨어지는 것만큼이나 달러의 가치가 강해지기 때문에, 상세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이자율 3.5% 이상의 이자를 주는 장기 채권은 매집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족을 좀 붙이자면은 이제 구조적 성장 주식이 여기 있고, 여기에 테마들이 뭐 우리가 혁신 성장, 반도체, AI, 로봇 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인프라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전기차, 2차 전지 뭐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핵심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 자산들, 커버드 콜이든지 하이힐드 이 자산은 short duration asset입니다. 만기가 짧은 자산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롤오버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은.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long duration asset, 만기가 긴 자산들, 만기가 짧은 자산들이 주로 현금성 고배당 기업들, 숙성 산업이 된 부분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도 제가 좋아하는 자산은 현금 흐름 창출 중에서 중위험의 중수익을 가져다주는 WB 등급, 그죠? WB 등급이 고위험 회사채 중에 최고 등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좋아한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요렇게 이제 다른 해지 자산들도, 그리고 주식이라고 해서 다 우리가 꼭 공격으로 볼 것은 아니다. 전통적으로 유틸리티, 그 다음에 헬스케어, 그 다음 필수 소비재, 코카콜라 같은 주식은 수비 자산으로 볼 수도 있다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왜 그러면 이러한 변동성이 큰 이런 공격적인 성장 주식과 이게 궁합이 맞느냐를 좀 설명을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좀 보여드리도록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차트지만은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짙은 파란색 있죠. 짙은 파란색이 바로 이 러셀 1000 그로스 이 VONG입니다. 그래서 짙은 파란색이 코로나 위기가 오기 직전까지 사상 최고치를 찍다가 급격하게 35%는 빠졌습니다. 짙은 파란색입니다. 이게 바로 애플이나 이런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던 그런 ETF입니다. 그럼 이게 퀄리티가 좋은 자산이냐 아니냐? 좋은 자산입니다. 좋은 자산인데 베타가 크고 어떤 샥이나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클 뿐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구조적 성장을 미래 성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미래는 얼만큼의 밸류에이션을 줘야 될지 멀티플도 계속 바뀔 수 있고요. 이자율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다음에 앞이 불투명해지면 당장 현금을 가져다 주는 자산이 더 좋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인기가 없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하기로 한 다음에는 계속해서 거의 2022년 말까지 굉장히 좋은 자산이었던 겁니다. 성장을 급격하게 했죠. 반대로 우리 장기채 자산 노란색은 샥이 오는 때 사실은 굉장히 잘 버텨주는 것뿐만 아니라 가격도 올랐고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때 환율도 좋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성과를 거는 거예요. 환율까지 환산하게 되면은 그 직전보다 50%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자산을 함께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이 시기에 덜 타격을 받는 겁니다. 미국 장기채가 그만큼 올라주고 싼 값에 내가 팔지 않을 요인이 생기고 오히려 이 최고점에서 장기채를 팔고 매우 싸진 성장 주식을 분할해서 매수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 내가 어느 정도 고점을 알고 공격적 성장주, 즉 짙은 파란색의 성장주를 트레이딩하지 않고 보유했다가 그냥 나는 떨어졌을 때 국채를 팔고 조금 더 비중을 실을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공격적 성장주나 우량 자산을 그때 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채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위기 때 끊임없이 양적 완화를 한 동안 짙은 파란색 자산, 즉 부엉자산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점점 올라가면서 장기채 자산, 노란색 자산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에 반해서 유틸리티,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섹터이긴 한데요. 최근에 여하튼 이 유틸리티 산업도 레버리지가 많기 때문에 꼭 지금 매우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전기료를 받는 그런 regulated 비즈니스지만 규제 비즈니스지만은 업사이드는 한정이 돼 있지만 또 망하기는 힘든 그런 산업이라고 봤을 때 이자율을 그렇게 낮춰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옅은 파란색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가는 거고 유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서 짱짱하게 버텨주면서 계속 가는 그런 자산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다시 성장 주식이 이제 힘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에 이 노란색 자산, 즉 장기 채권 자산은 이렇게 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싸져 있는 걸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급이 많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유하게 되면은 언젠가 이 공격 성장 자산이 어떤 매크로 이슈나 아니면 금리의 이슈나 샥에 의해서 떨어질 때 반대로 달러 장기 채권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급격하게 금리 인상할 때는 이 파란색 성장 자산과 노란색 장기 채권 자산이 함께 떨어지는 고통을 2022년도에 맛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 중물가로 온 상황에서 성장 주식이 올라가는 수혜를 함께 보면서 이거를 팔지 않고 위에 거를 팔지 않고 끝까지 보유를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샥이 왔을 때 반대로 올라가 줄 수 있는 장기채를 보유한 사람만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계속해서 트레이딩 하면서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너무 지금 오버밸류 됐는데 다모다란 교수님이 팔았는데 나도 엔비디아 팔까? 파는 것도 일부 덜어내는 것도 선택일 수 있지만 그분이 전부 파셨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확신 있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수비자산도 함께 보유해야 한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미국의 채권은 등급별로 그리고 만기별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이제 본드블록스라는 ETF 상품이 있습니다. 제가 이 위에 주소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본드블록스의 10년물입니다. 우리가 본드블록스 프로덕트를 보면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10년 만기의 채권을 작년에 샀다 그러면 올해는 9년 만기의 채권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속 10년짜리로 팔고 사주는 그런 역할을 자산운용사가 본드블록스가 해줌으로써 나는 만기를 고정시켜 놓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듀레이션을. 그런 방법이 있고 지금 현재 10년물 고정되어 있는 요거는 연율로 3.68%를 월 배당을 꾸준히 해주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고위험 회사채 중에 최고 등급이 BB, 그 다음에 싱글 B, 그 다음에 가장 정키한 게 트리플 C인데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BB 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85%를 주죠. 나쁘지 않죠. 세전 6.85%고 그 다음 고위험 회사채 중에 최고 등급이고 달러 자산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위기가 생겼을 때 하이힐드 본드 가격을 많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환효과로 해지가 가능하죠. 그러면서 6.85%를 받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배치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싱글 B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줘서 8.77% 그리고 등급이 가장 안 좋은 트리플 C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자 주는 게 13.54%입니다. 만약에 얕은 침체도 안 겪고 그러고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은 여기에 투자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확률론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4월 9일 날 이렇게 세분화해서 자산 배분 전략을 짠 것을 한번 참고를 하시고 제가 그렇다고 이 자산들을 지금 막 사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이 포트폴리오 구성했던 분이라고 하면은 이쪽 부분의 자산이 상당히 많이 비싸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격이 너무 늘어나 있겠죠,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지금 한 2개 3, 2개 7은 돼 있을 겁니다. 최소한. 그러면은 여기서 5%로만 깎아서 이쪽으로 내려와도, 그죠? 어디서 깎을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은 다 일괄로 좀 쳐내고 이쪽으로 내려와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뭘 살지에 대해서는 또 국채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유틸리티가 많이 못 올랐네 그러면 이걸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 비중이라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 마켓 타이밍도 결코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마켓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투자할 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비중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반복이지만 우리가 구조적 성장주를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퀄리티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큰 것을 꾸준히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와 물가가 안정된 이후에는 역방향으로 가는 채권을 함께 보유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